2017 크라운 혜태배 32강전 14번째 경기입니다. 자, 매수 진행이 됐습니다. 최영찬 선수도 바로 좌하 쪽으로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네, 잡아낸 거죠. 중앙 쪽을 따내면서 여기를 이렇게 굴복을 시켜놓고 좌하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고 백은 그것이 그냥 당할 수만은 없다 해서 하나, 여기를 둘, 팩감을 쓰고 따내니까 흑도 또 팩감을 넷, 썼습니다. 네.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은 넷, 기세로 뭐 다섯, 팩감을 계속 쓸 수도 여섯, 있고요, 서로. 일곱, 여덟, 아홉. 그것도 네. 여기는 손을 빼도 또 패니까요. 있지 않으면 팩감이 없으니까 백 입장에서도 팩감이었고요. 자, 미묘한 공방전입니다. 당장 패를 뭔가, 걸지는 네. 않았는데 당장 뭔가가 결판이 나는 패는 아닌데 서로 이제 물러서라.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받아내고 가겠다. 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순 없다. (30초) 남았습니다. 결국 흑이 네. 먼저 싸움을 걸어갑니다. 자, 나올 수 있느냐? 나오면 붙여서 우선 귀를 차지한 다음에 기회를 봐서 집으로 가든지 이쪽 변의 싸움을 계속하든지 를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어,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귀 쪽을 들어가게 되겠고 여기서 막는 것은 흑이 늘어서 이쪽 응원군이 기다리고 네. 있기 때문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있나요? 아, 이것은 또 타협입니다. 네. 백은 석점을 변으로 나오긴 좀 쉽지 않겠죠. 이것도 사실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축이 안 되죠. 이렇게 뚫고 나왔을 때 끊어도 축이 안 돼요.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충분히 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셋, 넷, 다섯. 가장 강하게 두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글쎄요. 최영찬 선수가 여기를 젖히는 수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다섯, 이었다면은 여섯, 이 뚫는 일곱, 것이 안 되면 여덟. 흑이 이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뚫는 수가 성립하지 않아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여기 두어둔 수들이 다 악수입니다. 막더라도 마지막 악수고 하나, 둘, 이쪽으로 두더라도 셋, 덩치가 악수죠. 네, 덩치가 다섯. 커졌기 때문에 여섯, 일곱, 약간 차고가 있지 여덟, 않았나 싶은데요. 아홉. 지금 내친 걸음인데 뚫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축이 안 되거든요. 축 안 되고 장문도 당장은 안 돼요. 자, 어떤 그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여기는 둘, 눈 딱 감고 뚫어야 셋, 됩니다. 뚫는 수 외에는 네. 다섯, 뭐 다른 여섯. 수가 없어요. 일곱, 여덟. 끊었을 때 밑으로 단수를 일단 치긴 네, 쳐야 단수.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축 안 되고 장문이 안 되고 글쎄요. 그 다음은 뭐 이런 그림 이렇게 해서 30초 수상전이 남았습니다. 될까요? 전투가
우선은 흑 쪽이 좀 더 급해 네. 보입니다. 백도 끊어야죠. 네, 백은 끊어가야죠.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가 이쯤에서 극적 타협을 요청하나요? 이런 식으로 꼬부려서 이게 가장 냉정할 수도 마지막. 있겠어요. 하나, 이으면 씌워서 둘, 셋, 중앙 쪽을 지우는 네. 방향으로 네. 하고요. 다섯, 여섯, 이쪽으로 일곱, 두면 양단수로 네, 아홉. 그쪽으로 가네요. 이게 지금은 가장 당장 정면 승부는 흑이 되는 그림이 잘 안 보이고요. 지금처럼 타협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이으면 씌워서 이것은 흑도 훌륭한 형태를 갖췄거든요. 네. 백이 이쪽으로 두면 이제는 귀를 네, 취하고요. 귀를 취해서 집으로 또 가는 거죠. 막상 또 이렇게 두니까 백도 고민이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두자니 뭐 마지막 악수는 많이 하나. 들어가 있지만 또 집으로 흑이 입장을 바꿔버리면 결국 이제 집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네. 두텁게 처리는 했습니다만 귀를 이제 흑에게 마지막. 내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만히 따내는 게 또 정교하네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습관적으로 여기 단수치게 마련이거든요. 뭔가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먼저 드는데요. 그런데 단수 치는 것은 집으로도 손해고요. 나중에 뭐 이쪽에 관계가 없다면 한 칸 띄어서 끝내기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것은 단수 치게 되면 젖혔을 때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집으로 득이죠. 네. 집으로도 득이고 나중에 이쪽에 돌이 왔을 때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최영찬 선수가 냉정한 판단을 했네요. 사실 잊고 나서 이 뚫는 수가 당장 여기서 전투를 벌이는 이 남았습니다. 변화만 생각한다면 무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집으로 변신하는 것은 상당히 유연한 사고입니다. 백은 이제 중앙 빵따냄까지 깔끔하게 정리는 했는데요. 이제 대신 흑은 집이 많아졌어요. 네, 발빠르게 움직였죠. 여기 판단내고 지금 이곳도 끈자리 백이 갔고요. 초 30초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는 정수예요. 마음이 급해서 귀 쪽으로 뭔가 침투 수단을 찾고 1분 남았습니다. 싶지만 지금은 뭐 막히는 수라든지 아직 우변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우학이 침투하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지금처럼 두텁게 두어놓고 그 다음에 우하 침투나 또는 좌변 쪽으로 가는 것을 맛보기로 보는 게 맞고요. 초 30초 나왔습니다. 이때는 한 번 더 젖혀야죠. 치겠죠. 네. 삼 30초 나왔습니다. 형세는 팽팽하지만 그래도 백이 그래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 흑이 차선책을 차단해서 타협을 이끌어냈지만 30초 네. 남았습니다. 그래도 백이 빵따냄을 했죠. 그리고 여기도 흑이 악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집으로 흑이 좌하 쪽을 다 도려내기는 했지만요. 지금 전체 실리를 보면 흑집이 이쪽을 마지막. 합쳐서 한 15, 하나, 둘, 셋. 25은 약하고 여기까지 한 30집이 약간 얇습니다. 여기를 결국은 언젠가 지켜야 된다고 네. 봤을 때 한 45집 약간 넘는 정도? 그 정도 같아요. 100은 이곳이 마지막. 5집, 하나, 여기까지 한 10집, 둘, 11집은 되어 있고 셋, 12집, 넷, 14, 다섯, 20. 여섯, 이 일곱, 하변 모양 제외하고 여덟, 20집 정도거든요. 여기서 20집 정도만 놔도 개가는 된다는 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1분 아무래도 남았습니다. 100쪽이 좀 뭐 온다거나 하면 물론 흑이 올 수도 있겠지만 100이 왔을 때 집이 늘어날 수 있는 두터움. 지금 이수에서도 최영찬 선수가 만약에 지켜서 좋다고 한다면 여기 지켰을 네.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이라도 득을 보고 100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둔 것은 지키는 정도로는 확실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변 백도 약해지기 때문에 우화를 침투하긴 쉽지 않다.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지금 우변의 30초 경우에는 남았습니다. 탄력 덩어리예요. 네. 여기가 포위된다고 하더라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뭐 패를 만드는 건 지장이 없고 좀 뭐 수법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패로 버티면서 흑에게도 부담을 안겨주는 패. 네. 받으면 이게 마지막. 살아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지금쯤 다섯, 여섯, 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일곱. 있는 겁니다. 여덟. 오히려 최영찬 선수는 여기를 두면서 이쪽 백이 들어오는 것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냥 지키는 것보다는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자. 여기 자체로도 큰 곳이고 백의 사활을 노리고 있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둘, 백의 침투를 좀 유도하는 느낌도 듭니다. 넷, 다섯, 여섯, 고민이네요. 일곱, 여덟, 아홉. 아, 갑니다. 부분적으로는 30초 결과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두고 막는 것은 쉽게 패가 나잖아요. 네. 느는 것도 지금 형태에서는 씹었고 이렇게 두면은 거의 살아 있습니다. 최강수라면 이렇게 두어서 아예 산 형태를 만들지 않고 잡으러 가야 돼요. 이랬을 때는 마지막. 하나, 안에서는 잘 못 사는데 이 셋, 바깥쪽에서 백이 넷, 어떤 다섯, 형식으로 이용을 여섯, 해서 일곱, 수를 내는지 여덟, 아홉.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렇게 두고 호구 쳐도 흑은 잡으러 갈 겁니다. 네. 아까와 같은 형태죠. 30초 여기서 남았습니다. 끊어갔을 때 흑이 얼마만큼 견뎌내고 이도를 잡을 수 있는지가 어렵고요. 지금 흑은 패를 내주어서는 안 돼요. 네. 패는 패감은 전판에 흑이 패감은 몇 개가 없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아, 이거 30초 패감이 남았습니다. 많다면 백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해도 패는 패거든요. 네. 패감만 많으면 이 진행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선 패감 계산도 짧은 시간 안에 하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게 아니라면 젖혀서 끊고 뭔가 이런 식으로 30초 남았습니다. 설령 귀를 버리더라도 바깥쪽을 완벽하게 싸바를 수 있다면 백은 이쪽 귀를 택할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승부와 직결될 만한 중요한 장면입니다. 축은 백이 유리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 과연 어느 정도 하나, 조여 붙일 수 있는지.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차피 젖히죠. 1분 남았습니다. 약간 수순이 이쪽 먼저 젖히는 것이 맞기는 한데 어차피 흑의 반발 수단은 이수 아니면 이수니까요. 끊어오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겠다는 뜻이에요. 나가는 수도 노려보면서. 고민이네요. 30초 남았습니다. 왠지 수순을 비틀었기 때문에 밀고 싶기도 하고요. 이쪽을요. 이쪽을 오면 사실 원래 먼저 젖혔으면은 거의 끝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고민하게 만드네요. 수술을 바꿔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 똑같이 끊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순을 계속 비트네요. 원래도 먼저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다 해놓고 자 단수를 칠 것인지 이쪽으로 치중을 올 것인지 마지막 묻고 있는데요. 하나, 단수는 역시 패로 버틸 둘, 수가 네. 있어서 셋, 흑이 결국 넷, 치중을 하겠죠. 네 여섯, 쉽지 않습니다. 여섯, 치중을 하고 일곱, 뭐 이렇게 여덟, 또는 이렇게 두겠고요.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종훈 여섯, 선수도 수순이 일곱,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홉. 여기를 또 이제 안 해놓고요. 네. 이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수는 이렇게 교환만 시켜줄 수 있다면 이쪽으로 마지막 막는 게 아니라 하나, 이쪽으로 해서 둘, 수를 셋, 늘릴 수도 있다 넷, 이런 뜻이 다섯, 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아, 백도 둘, 쉽지가 않네요. 네. 이 백의 수 자체가 많지가 네. 않아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고 젖히거나 밀고 들어가는 순간 백의 수가 한정돼 있거든요. 밀 때 마지막. 있더라도 수상전은 흑이 빠릅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쪽으로 막아서 정말 버티네요. 이렇게 되면은 백의 수가 좀 늘어나거든요. 단수를 치는 것은 이어서 사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30초 이런 남았습니다. 식으로 된다면 백의 수 자체가 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돌이 아니라 우변쪽 돌과 수상전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이쪽을 치중을 가서. 아, 어렵습니다. 마지막 이쪽 하나, 젖히는 수도 좀 봐야 될 둘, 것 같고요. 셋, 넷, 막으면 단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타협입니까? 타협이네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살고 서로 하나, 잡는 네. 건가요? 둘, 이렇게 두고 살면 잡아서. 넷. 극적 타협입니다. 당장의 집은 백이 좀 이득을 봤을지 몰라도 30초 하변 남았습니다. 쪽은 또 많이 깨졌는데요. 네, 하중앙 쪽 많이 데미지를 입었고요. 잡고 나면 이돌도 우선은 보강이 필요하죠. 네.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지금도 여기 끊어서 응수를 둘, 못 넣는 응수타진이 셋, 있을 것 같아요. 넷, 여기를 다섯, 음, 여섯, 봉쇄 당한 일곱, 순간은 네. 여덟, 당장 아홉. 좀 버텼습니다. 버텼어요. 여기를 후수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반상 최대이자 거의 마지막 큰 자리인 이곳을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로 왔을 때가 문제예요. 당장 부분적 사활로는 이렇게 두면 패지만 네. 꽃놀이 패잖아요. 그게 아니면 여길 끊어서 굴복만 시킬 수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여기 봉쇄가 된 상황에서요. 흙도 빵 따냄을 안 하는 건가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이쪽으로 오는 게 있어서 이것도 이제 패 형태가 되거든요. 또는 30초 남았습니다. 끊을 때 바로 이 패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우선 최혁찬 선수는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묘한 타이밍에 30초 날짜로 남았습니다. 들어왔는데요. 이거 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 지금은 그래도 받아둬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를 밀고 붙이는 순간 좀 네. 반발했어요. 지금 최영찬 선수가 마지막 패를 들어갈 하나, 수 있는 둘, 지금 셋, 수단이 남아 있으니까 좀 강하게 둬도 백이 더 강하게 잡으러진 못하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냉정하게 지킵니다. 막는 것은 찝었을 때 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받는 편이 집으로도 득이고 찝혔을 때는 중앙 쪽도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편이 낫다는 뜻이고요. 삼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변 쪽과 마지막 우변에 하나, 마무리를 남겨두고 둘, 있는데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켜두네요. 네,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영찬 선수와 박종원 선수의 32강전입니다. 남았습니다. 자, 젖혀 이어서 이쪽 패맛을 완벽하게 보강을 했고요. 이렇게 받는 수가 좋습니다. 단수 치는 수를 보면서
끊는 수를 보강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 끊어둔 응수타진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킬 때도 글쎄요, 이게 어떻게 지키죠? 이게 지금 선수가 안 되네. 이렇게 지키면 득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 이렇게 두는 순간 이쪽으로 네. 젖히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수순이 쉽지가 일곱. 않네요. 여덟, 자, 그리고 백의 가장 중요한 보가이죠. 하중앙 쪽을 손질을 합니다. 좌상 백도를 공격하면서 마지막. 좌변을 하나, 깨는 둘. 수법인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큰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제는 이 1분 남았습니다. 중앙 쪽 정리, 상변, 이제 뭐 변 끝내기 몇 군데밖에 안 남았죠. 여기 잡는 수. 자, 한번 형세를 볼까요? 자, 박정우 선수가 뭔가 지금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우하기에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림들이. 좌변을 깔끔하게 막기가 마지막. 쉽지가 않네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아도 여덟. 조금씩 조금씩 이제 뚫고 나오는 네. 수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형세가 미세한 것 같아요. 지금 최소한 미세한 형세고 끝내기가 중요합니다. 박정우 선수는 계속 손으로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죠. 여전히 우변 사활이 좀 신경이 쓰이네요. 네, 우변을 지금 노리고 두는 수예요. 여기를 이렇게 끊을 수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 한 점을 끊어 잡을 수가 있으면요. 그런데 지금은 있는 순간 우변을 살아야 되고요. 이렇게 두고 다시 살려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아, 이쪽을 두면 아래쪽 넉점이 살아 나오고요. 네. 최영찬 선수가 날카롭게 붙여갔습니다. 우변이 아직 미생이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 분 남았습니다. 이때는 잘 엮어갈 수 없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어려운 숙제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두는 게 좀 있나요? 여기를 두고 이쪽을 파호에 들어가면 근데 이것은 흑도 확실치가 않은 것이 30초 남았습니다.
단수는 이쪽으로 이제 끊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단수 치고 넉점이 다시 부활을 하기 아. 때문에 이것은 흑이 잘 안 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바로 그쪽으로 찔러 들어갑니까? 집으로도 커요. 이 집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길 막는 것과 비교하면 네. 마지막 하나, 백으로 하여금 공배를 연결하게 셋, 만드는 수이기 때문에 넷, 최영찬 선수가 다섯, 붙이고 여기 여섯, 빗나간 수도 정교합니다. 여덟, 맞게 만든 자체로도 또 득을 봤거든요. 확실히 이 끝내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최영찬 선수가 본인의 장점, 능기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좌변 쪽, 우변 쪽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이 하나, 자체로도 둘, 득이라는 것은 막았을 때를 넷,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섯, 젖혀서 여섯, 끝내기 하는 일곱, 수가 남아있기 여덟. 때문에 아홉, 정리를 잘 하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 아, 여기도 지금 둘, 넣을 수 있냐고 셋, 물어보고 있거든요. 넷, 아, 다섯, 그때 잡으러 여섯, 가는 건가요? 일곱, 네, 넣을 때 잡으러 가는 것도 지금 있었어요. 최영 선수가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켜두었고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되면 둘, 여기 밀리는 것도 또 셋. 아프거든요. 넷, 다섯, 여섯, 하중앙이 많이 깨졌죠.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백은 살아두어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어렵습니다. 마지막 여기를 하나, 또 끊는 게 있어요. 둘, 지금 셋, 묘한 수들이 넷, 아직 남아 있는데 다섯, 여섯, 일곱, 아, 끊어가나요? 여덟, 아홉. 지금 이수의 의미는 뭐냐면요. 살기 전에 득을 모아두겠다는 거고 아까 제가 치받는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받으면 이쪽으로 와서 치받는 수가 없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자충이 되어 있으면은 다시 또 부활하나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를 움직였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끊을 때 젖히겠다는 끊을 때 이제 뜻인가요? 젖혀서 모양을 정리하겠다는 뜻이고요. 이으면 1분 남았습니다. 이어서 정리. 이렇게 되면 백이 정리가 깔끔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석점 잡는 수를 없앴고 흑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빼면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전체 대마가 걸려요. 이으면 여기가 빅이 되면서 네. 집이 아니죠.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두고 젖힐 때 여길 단수 치는 것은 이제는 이 양단수는 서로 빵따냄이지만 이쪽이 훨씬 크잖아요. 네. 흑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나 이렇게. 그때 여기를 잇고 나서 단수 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깔끔한데요. 네, 백이 두 집이 생기면서 선수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흑이 석점 잡는 수를 선수로 없앴고요. 흑도 딱
딱히 반발 수단은 보이지 않고요. 네, 지금은 날카롭네요. 거의 이렇게 되는 그림으로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되면 중앙 처리는 백이 상당히 잘했어요. 네. 여기를 선수로 이을 수 있다면 뭐 이쪽으로 있거나 이렇게 막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있는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백집이 거. 많이 불었는데요. 네, 여기는 백이 정말 환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 짧은 시간에 이 자충을 노려서 이쪽을 막아서 굴복시키는 것. 수 잘 보네요. 박종훈 선수도 마지막 하나, 어느덧 좀 둘, 안정을 되찾은 것 네, 같고요. 지금은 많이 득봤거든요. 네. 아까 여섯, 계속 이제 부채질을 연신했던 여덟. 것과는 아홉, 확연히 차이가 나죠, 표정이.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선수예요. 흙집이 6집 반 되는 사이에 백집이 넉집이 났습니다. 빼면 지금 흙집이 2집 반밖에 안 난 거예요. 느낌으로는 한 5집은 이득을 봤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 하나, 지금 둘, 아까 제가 미세하다고 셋, 말씀드렸는데 5집이면 엄청난 네. 차이죠. 여섯, 일곱. 게다가 하변에 뭐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도 네. 없고요. 최영찬 선수가 정리를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순간 끊고 마지막. 여기 하나, 막는 수가 터져서 둘, 이렇게 되면 셋, 개간은 해봐야 되겠지만 넷, 다시 백 쪽으로 다섯, 형세가 여섯, 좀 기울지 않았을까 일곱. 싶은데요. 여덟, 아홉. 끝내기로. 거기도 사실 꽤 큰 끝내기네요. 하변 쪽도 커 보이는데요. 하변도 크고요. 이쪽도 백이 먼저 선수로 처리할 수 있으면 크고 네. 좌변도 그러네요. 거의 8집짜리 끝내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수가 거의 역끝내기 4집까지는 약간 안 되는 1분 남았습니다. 거의 역끝내기 4집 정도에 준하는 끝내기거든요. 백이 자 비마를 하고 이쪽을 오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삼 30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좀 덤이 부담스럽네요. 덤에 걸리는 형세고요. 비마를 하고 이쪽을 가면 중앙은 사실 마지막 양쪽이 터져 있어서 하나, 거의 맛보기의 느낌이고 네. 이제 하변 끝내기가 넷, 남게 되겠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으로 갑니까? 거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크네요. 이쪽과.
흙이 30초 먼저 남았습니다. 붙이는 것도 선수로 할 수 있었을 네, 텐데요. 이런 곳 거의 맛보기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상변 비마 그리고 중앙 쪽은 맛보기로 남겨두나요? 마지막 거의 막으면 뭐 볼까요? 둘, 셋, 이쪽 젖히고 네. 여기 막으면 다섯, 좀 들어오고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여기를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가장 쉽거든요. 정리는. 네. 마지막 이렇게 되면 백이 하나, 확실히 남깁니다. 여기서 셋, 거의 넷, 정말 한 5집은 득을 다섯, 본 느낌이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미세한 형세에서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거기가 뭐가 또 있나요? 음? 30초 남았습니다. 찌르면 넘고 또 패를 하겠다는 뜻 같아요. 그런가요? 또는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 마지막 예를 들면 이렇게 두면 이 패를 굴복시키고 패가만 많으면 여기를 굴복시키면 양패. 근데 양패인데요. 삼 30초 남았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변화는 자, 박종훈 선수가 이 변화를 보고 있었다면 양패예요. 둘, 셋, 이건 여기 딴했다가 여기 딴했다가 네. 백이 여기 딴할 때 이을 수는 없거든요. 자, 무슨 변화를 알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여기를 따내서 여기까지 지금 패감으로 굴복을 시키고 나서 이쪽을 잇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자살수 같잖아요. 네. 잡히니까. 뒤에서 단수를 칠 수도 뒤에- 있는데요. 네, 뒤에서 단수를 치면 그냥 이렇게 잡히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 흑이 6집 정도 나거든요. 6집이 조금 더 두텁죠. 그러나 원래 흑집은 8집도 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복시켜서 이어서 이 석점을 버리고 넉점을 버리고 이쪽을 살려오는 편이 집으로 득이라는 거예요. 한참 봐야 이해를 하겠네요. 박정우 선수의 이 잔수가 빨라서.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두어서 패를 걸어가는 것은 되는 것 양패이기 같지만 때문에 안 양패이고 되고요. 네, 이렇게 둬도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두고 양패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백이 하나, 착각하기 딱 좋은데 둘, 지금은 셋, 끝내기를 넷, 한다는 생각으로는 이쪽이 다섯, 득이네요. 여섯, 네,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수법이지만 그래도 끝내기로는 가장 이득을 보는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또 굴복을 할 남았습니다. 수밖에 없겠는데요. 백감 자체가 백이 훨씬 많아요. 네. 여기 2개 절대 백감 있죠. 여기도 2개 절대 백감 있죠. 여기도 절대 백감. 흑은 뭐 백감이라고 할 만한 것이 1개 정도. 네, 자체 백감으로 한 2개 정도밖에 마지막.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정확하네요. 그 좁은 곳에서의 술기 박정훈 선수가 오늘 중앙에서 좁은 틈에서 여기를 막고 네. 젖힌 것부터 해서 여기서도 마지막. 입구자로부터 역시 시작된 수익기는 확실히 상당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돌과 돌이 부딪혔을 때 힘을 내는군요. 네. 사실은 중반 이후에는 박정훈 선수의 흐름이 약간 꼬인 듯하면서 부채질도 하기 시작했고요. 최영찬 선수가 등기로 하는 끝내기로 진입하려는 순간에 박정훈 선수의 잔수, 이 수익기가 터져 나오면서 승리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변 쪽에 넉점이 잡힌 것이 조금 크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주고받는데요. 네. 잡으면 되는 것 같은데. 더 못사. 오늘 대국은 초반부터 두 기사의 개성대로 정말 진행이 네. 됐었거든요. 박정훈 선수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고 뭔가 판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최영찬 선수는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바둑이었는데 이제 중반 이 패싸움부터 급격하게 흐름이 급하게 진행이 되고 계속 재밌는 변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박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긴 것도 박종훈 선수대로 이긴 것 같아요. 네, 수일기에서 정말 날카로운 모습을 또 짧은 시간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박종훈 선수가 최영찬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두 선수는 정말 랭킹이 무색할 만큼의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 두 선수의 개성, 스타일 모든 것이 이 한 판에 녹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좁은 곳 또 이 수익기 이런 곳에서 머리 회전이 팍팍팍 돌아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반면에 이제 두 선수 모두 좀 초반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바둑 좀 초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서로 삼삼을 침투를 하면서 백이 여기를 끊어가면서 초반부터 아주 치열한 전투가 됐고요. 네. 막는 것도 최강수. 붙이는 수가 이제 박정훈 선수의 기풍 또 스타일대로 좀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 그런 느낌의 수였고요. 최영찬 선수가 여기를 젖혀서 응수를 물은 다음에 이쪽 젖힌 것이 좋은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두기 전에 백이 먼저 백- 붙여서 네. 들어갔고요. 팩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고 이때까지는 최영찬 선수가 대응을 참 잘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좀 강하게 둔다면 호구치고 전투를 벌이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림인데 늘어서 좀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 최영찬 선수의 첫 번째 좀 완착이랄까요? 느슨한 수는 여기를 막은 수가 첫 번째 문제수였습니다. 네. 이 수는 이돌에 대해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중앙 백돌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단지 중앙 이쪽 입구자 오는 수에 대한 방비책으로 막은 것인데 이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라면 중앙 쪽에 돌이 네, 갔어야죠. 이렇게 두던지 아니면
뭐 붙여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두니까 재밌는 수가 나왔죠. 이렇게 두고 약점을 노출하면서까지 끊어와라라고 했는데 끊어가지 네, 않았어요. 마이 웨이를 외쳤고 여기를 받아야 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꼬부린 수가 확실히 좀 이상한 곳에 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네. 여기서도 붙여간 수가 박정훈 선수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이곳은 손을 빼더라도 큰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자리인 이곳이라든지 또는 뭐 이쪽을 두면서 다른 큰 자리를 두고 여기는 흙으로 하여금 두게 하는 게 네. 흙이 딱히 둘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게 올바른 진행이었고요. 붙인 수가 뭐랄까요, 좀 싸움의 첫 시작이 네.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때 그냥 늘어두었어도 사실 붙인 수가 좋은 결과는 아니었을 텐데 여기를 단수를 치는 순간부터는 백이 좀 잘 풀렸어요. 네. 이 손찌검도 저 같았으면 여기서 빵단했을 것 같은데 왜 빵따님을 안 했는지 이따가 꼭 물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 자체로도 흙이 별로 얻어낸 것은 없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붙여서 두었고요. 그리고 두 선수가 국후에도 말했지만 박정훈 선수가 젖히고 호구 친 수가 좀 또 악수여서 그냥 중앙 쪽을 마무리하는 게 나았을까요? 네, 이렇게 되어서는 또 백이 악수가 됐고요. 박정훈 선수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한번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좋습니다. 박정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정훈 선수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 소감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바둑이 처음부터 계속 어려워가지고 계속 정신이 없었는데요. 계속 모르겠어요. 그냥 운 좋게 이긴 것 같아요. 언제쯤 승리를 확실히 우세하다라고 느낀 게 언제쯤인가요? 사실 중반에 막 빵따내 했을 땐 좋다 생각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그 우하규에서 살긴 살았는데 그 4점 장문으로 죽은 다음에는 네, 개화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만만치 않다 봤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대마 살기 전에 그 막 다 싸발라서 예. 교환했을 땐 이겼다 생각했어요. 날카롭게 중앙에서 득을 보는 수익기, 날카로운 수익기를 보면서 승리를 확정지었는데 초반 부분에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빵 따내는 수를 혹시 생각했나요?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살려도 흙이 한 것이 없으니까. 자체로 악수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냥 봤어요. 네. 바둑 외적인 것을 좀 물어볼게요. 박정훈 선수 제가 평소에도 자주 보지만 상당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량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바둑의 장단점을 얘기를 한다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고 최근에는 약간 알파고 기보에 빠져가지고요. 네. 알파고 기보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좀 얻어낸 것이 수학이 있습니까? 본인에게 좀 이 점은 도움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까? 약간 알파고 기보로 보면은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딜 둬도 다 괜찮은 수가 될 수 있고 약간 고정관념이 좀 약간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것도 가장 공부하는데 큰 좋은 점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라운 회탭에서 만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혹시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다음 판이 신진서 8단이어가지고요. 사실 신진서 8단이랑 평소에도 두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강한 3대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쫄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두겠습니다. 네, 네, 좋은 좋습니다.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훈 선수가 32강전 14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15번째 경기인데요. 박정환 선수와 권주리 선수가 만납니다. 네. 이 대국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정환 선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랭킹 1위 아니겠습니까? 또 권주리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